내 친구에게 생긴 일. 작가 미라 로베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팔레스타인으로 망명했습니다. 100여 권에 달하는 아동 도서를 펴냈습니다. 작품으로는 발레리와 자장 그네, 사과나무에 사는 할머니, 도둑의 신부 등이 있습니다. 율리아는 탈의실에서 체육복을 입는 하인리히를 봤습니다. 율리아는 하인리히의 벌겋게 부어오른 매자국, 시커먼 피멍 자국, 그 끔찍한 모습을 도저히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체조 시간, 하인리히가 회전하며 지나갈 때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비어있고 딱지가 앉은 상처가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율리아는 하인리히에게 머리에 그거 뭐니? 누가 그런 거야? 라고 물었지만 하인리히는 율리아를 쏘아보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하인리히가 맞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리아는 엄마 아빠에게 자세히 말했지만 엄마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 일은 선생님의 문제이고 당장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율리아는 선생님에게 하인리히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기 초 기억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은 하인리히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는 부모한테 맞은 게 아니라고 계속 거짓말을 했고 마지못해 학교에 온 아이의 엄마는 설사 집에서 맞는다 해도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혐의만 갖고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청소년청에 전화를 했지만 정확한 주소를 묻는 질문에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율리아는 출석부에 적힌 하인리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밀바흐가는 연금생활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 25번지 출입문을 밀고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 양옆으로 여러 개의 현관문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창밖을 계속 쳐다보는 노인이 율리아에게 금요일 저녁마다 슈보 보다가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끔찍한 장면이 벌어진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남자아이에게 주먹과 허리띠, 지팡이로 사정없이 때린다고 말해 주었지만 노인의 부인은 율리아에게 노인이 제정신이 아니니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풍날 하인리히는 남자애들과 나무에 오르는 내기를 했고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아파한 하인리히는 고꾸라진 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율리아는 하인리히 옆에 남았었고 하인리히는 마침내 마음을 열고 아저씨가 자기를 때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인리히는 가우스도르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고 엄마가 그 아저씨와 결혼한 후부터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율리아가 하인리히의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전하자 하인리히는 갑자기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리아가 엄마 아빠에게 일어난 일 모두를 말했을 때 선생님이 율리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하인리히를 돕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으며 동정심도 사라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소풍에서 그 아이를 보며 모든 걸 걸고서라도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엄마와 율리아는 가우스도르프에 가서 하인리히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할아버지와 어린 3명의 손자를 돌봐야 해서 하인리히를 데려올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율리아는 하인리히 책상에 아빠가 전해준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상담소를 찾아가는 기사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인리히는 그 기사를 집어던져 휴지통에 쳐넣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보호 근무를 맡는 새 경찰 아저씨는 젊고 친절했으며 율리아와 자비네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볼프강 경찰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어제 저녁에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볼프강 아저씨가 어떤 녀석들이 가로등에 돌을 던져 깨트리고 서둘러 달아나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목격자인 노인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던진 거고 그 녀석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그 아이의 집에 갔고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나서
율리와 자비네는 자비네 집으로 갔습니다. 율리아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율리아는 뛰어서 파출소로 되돌아갔습니다. 볼프강 아저씨에게 금요일이면 아저씨가 엄마도 하인리도 마구 때린다고 말했고 경찰 아저씨들은 금요일인 오늘 5시쯤 하인리 집 근처를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율리아는 5시가 조금 안 되어 밀바흐가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덩치 큰 남자가 마구 짓거리며 팔을 휘젓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이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남자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볼프강 아저씨가 도착했습니다. 볼프강 아저씨가 한 걸음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그때 하인리가 계단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인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들이 도착했고 맥주병으로 공격하는 남자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하인리는 병원에 실려갔고 하인리의 엄마와 동생은 여성의 집으로 갔습니다. 율리아는 선생님과 여성의 집에서 나온 잉그리트 씨와 함께 하인리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는 어제 하룻밤만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집사람만 돌아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과 나는 아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잉그리트 씨는 정말 그렇게 믿냐고 묻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아동학대. 하인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배트나 지팡이로 얻어맞고 계단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랑스럽고 밝던 아이는 아무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침울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공원의 가로등에 돌을 던지며 경찰의 추적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인리의 문제로 반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폭력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말합니다. 슈테판은 외출 금지를 당하느니 맞는 게 낫다고 했고 마티아스는 맞아서 야단법석을 떨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웃었습니다. 율리아는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때리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관해 생각합니다. 질문. 자비네는 때리는 건 안 된다는 율리아를 보며 하인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비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때리는 것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슈테판은 외출 금지나 텔레비전 시청 금지보다 딱이 몇 대 맞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율리아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몇 대 맞는 것과 하인리가 맞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저씨가 하인리를 잔인하게 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맞고 사는 하인리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비네는 아이들은 부모에 속해 있고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비네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은 동의하나요? 왜 그런가요? 아이들을 때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못한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의미를 찾는 질문, 곤경에 처한 이웃. 율리아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놀랐습니다. 경찰이 아저씨를 붙잡고 나서야 이웃집 여자는 병원까지 하인리를 따라갔고 다른 이웃들은 하인리의 어머니를 돌보며 진작에 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선생님까지도 하인리가 불쌍한 아이지만 율리아에게 신중하라고 당부만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번잡한 일에 말려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찮음과 이웃이 받는 상처를 함께 생각합니다. 질문. 율리아의 엄마는 하인리의 얘기를 듣고 제발 그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는 율리아에게 제3세계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당장 그 애들을 도울 수 없지 않냐고 설득했습니다. 율리아는 어떻게 반박했나요? 율리아의 아빠는 엄마에게 우리가 신뢰를 잃었다는 거야. 율리아를 실망시킨 거지.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나요? 율리아의 할머니가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일을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장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에게 신고하지 않도록 충고했습니다. 왜 교장 선생님은 신고를 하지 않으려 할까요? 하이니의 할머니는 왜 하이니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나요? 하이니의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노인은 율리아에게 하이니 집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을 말했지만 노인의 부인은 제정신이 아니니 노인이 한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이니에 대해 동정심과 인내심이 사라졌던 선생님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하이니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위에서 포기하라고 율리아에게 말했지만 율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일 율리아가 돕기를 포기했다면 하이니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중독. 율리아의 아빠는 율리아에게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율리아는 아저씨가 아프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중독이라는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병에 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저씨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그의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게임 중독, 문자 중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중독이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질문. 박사님이 하이니의 아저씨가 술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율리아의 아빠는 술에 취해 한 행동은 정상적인 사람이 처벌받는 것과 똑같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처벌받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리아는 왜 아저씨가 아프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율리아의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동을 학대할까요? 여성의 집에서 나온 잉그리트 씨는 율리아와 선생님에게 아저씨가 나을 것을 정말 믿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임할 때만 즐겁고 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것은 게임 중독일까요? 중독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독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문자나 게임에 중독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